좀 전 소개받은 명상의 마보 대표 유정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른이 돼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조직인사 컨설턴트가 된 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어떤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거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일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를 조직인사 컨설턴트로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가서 조직 구조나 인사제도를 바꾸면 조직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근데 10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밥만 바꿔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네. 구글에서 시작된 마음 챙김 명상 리더십 프로그램. 그 책은 구글의 차드 맹탄이라는 엔지니어 출신의 사람이 쓴 책이었고요. 실제로 구글에서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계속 수많은 구글 직원들의 삶을 바꾼 명상에 기반한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그 책에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비과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어요. 3개월 뒤에 구글의 그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 가서 차드 맹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차드 맹탄은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어떻게 생각하면 멘토이자 지원군이 되어서 한국에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걸 도와줬는데요. 이 차드 맹탄의 책을 읽자마자, 그쵸, 미국까지 가서 명상을 해야겠다. 이거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럼 명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명상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챙김 명상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좀 가져와요. 두 발을, 그리고 바닥에 붙여봅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내 등과 척추의 힘으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한다, 이렇게 앉는다 생각하면 가부좌 틀고 앉는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우리 아직 여러분들 코어, 이 등의 척추 근육의 힘이 딱 있지 않으면 그 통증만 더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명상할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좀 풀어줄 건데요. 한번 어깨를 귀 뒤로 으쓱 하고 툭 떨어뜨려 보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좋습니다. 자, 21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자,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깊게 쉬거나 길게 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곳에 앉아서 호흡하고 있는 내 몸 전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코로 들어오는 들숨의 감각에 지금 나오는 날숨의 감각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천천히 눈을 뜨면서 눈으로도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바라봐주고 내 몸도 한번 바라봐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일단 여기 앞에,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은 두 분이 짝이 돼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방금 전에 지금 귀가 더 잘 들렸고 눈을 감았더니 뭔가 주변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경험을 했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심장 박동이 느껴졌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알아차렸고요. 네. 혹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생각이 너무 많았다. 우리 한 분 손 들어주세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또 혹은 아무 생각을 안 했다 난. 소리를 들었군요. 네, 좋습니다, 지원님. 그럼 지원님은 소리에 주의를 옮겨갔다는 걸 알아차렸군요. 좋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명상을 다 되게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상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로는 한 중학생 때 정도? 언제쯤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그래요. 빠르네요. 역시 초등학생 때 지금 가졌다고 하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8초 인류의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단기 집중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요즘은 틱톡도 지겨워서, 그렇죠? 20초도 지겨워서 그거를 다 보지 않고 계속 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도파민 중독이나 ADHD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농담처럼 쓰이는 말이 됐어요. 너 도파민 중독 아니니? 너 ADHD 아니니? 그쵸.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었던 말들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짧은 이 연습,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의 과정을 간단하게 묘사하면 바로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나요. 이제 저는 여러분 명상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계속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호흡을 따라가다가 딴 생각이 나면 딴 생각을 끝까지 하고 내가 딴 생각했네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일단 알아차려요. 딴 생각을 했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시 주의를 나의 호흡의 감각으로 돌렸다면 여러분들의 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호흡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돼요. 이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뇌에서 작업 기억과 주의 집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는 명상을 한다고만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계속 주의 집중해서 듣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 상태가 우리의 뇌의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방금처럼 어떤 것에 하나의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이 상태는 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뇌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주의가 벗어나는 상태예요. 이 상태, 여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려지는 이 상태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멍 때리기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멍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상태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은 멍 때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집착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설사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죄책감을 느껴요. 충동을 따라가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개봉됐던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불안이가 살죠. 그러니까 불안이가 주로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우리가 생각에 머무름이 있다면 걱정과 불안, 후회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끊어야겠다. 예를 들어 나 이제 스마트폰 시험 기간에 이거 안 봐야 돼. 혹은 나 담배를 끊을 거야. 혹은 나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 해야 될 거야. 할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담배를 쥐고 있고 어느 순간 배달의 민족으로 뭔가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요. 후측 대상 피질. 저곳에 바로 그 여러분들이 충동을 따라가는 바로 그 직전에 저곳이 활성화된다는 신경과학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명상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이 훈련을 했어요. 주의가 벗어났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주의가 벗어났음을? 호흡의 감각으로 내 주의를 돌렸는데 그쵸? 딴 생각이 났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그대로 놓고 다시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호흡의 감각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연습을 한 거예요. 뭐죠? 주의가 벗어났다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뇌에서 전측 섬역과 전측 대상의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이 부위는 우리의 몸에서 내 수용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내 수용 감각이라는 건 뭐냐? 몸에서 일어나는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장기들의 감각이에요.
근데 최근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느끼는 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몸 안에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몸 안의 감각을 느끼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이곳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희박하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감정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는 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느끼는 감각 대신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금 이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명상을 하면서 나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굉장히 역설적으로 명상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딴 생각이 났음을 많이 알아차렸다는 것은 지금 이 부위를 훈련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난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난 명상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거꾸로 지금 마음 챙김 명상을 굉장히 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지죠?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의를 다시 보내는 게 가능해져요. 주의를 모으려고 했는데 주의가 당연히 벗어나요. 딴 생각이 나요. 주의가 벗어나면 알아차려요. 그리고 다시 주의를 회복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간단한 훈련이 우리의 뇌를 실제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고요. 인간의 뇌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했을 경우 저 파란 점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저 오렌지색 점이 여러분처럼 막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전전두엽, 대뇌 피질의 두께 자체가 두꺼워져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고 감정 조절,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이 우리의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이곳이 더 훈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력 운동과 이 마음 챙김 명상의 운동의 공통점은요. 꾸준히 했을 때, 그렇죠?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의력만 키우려고 하면 게임에도 주의력은 키워져요. 네. 또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나면 골프 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주의력을 키웁니다. 메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에 대한 주의력이에요. 주의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 호흡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걸 얼마 정도 해야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분 이상 여러분들이 2주 이상만 해도 뇌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극이 반응과 바로 붙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혹은 나를 툭툭 치는 지하철에서 가방을 맨 사람이 나를 계속 툭툭 치면 자극이 오면 나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장이 뛰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반응이 바로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극이 와요. 계속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거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 자극이 왔을 때 이제 우리는 바로 옛날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또 지금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10,000원 지하철이고 저 사람도 나를 치고 싶어서 저 가방으로 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몸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 꽉 주고 저 사람 날 한 번만 더 치면 화를 낼 거야 이러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 몸에 힘이 풀리게 되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에
절반만 바꿔도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퍼즈는 스탑이 아닙니다. 생각을 스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이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